네, 안녕하십니까. 여주신문 이장호입니다. 어, 저는 그 여주에서 여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여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처에는 저희와 같은 지역신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역 언론이 본 여주 팔경과 청심로 그리고 또 이제 여주목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신문은 우리나라 신문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지와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 광역 일간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흔히 지방지라고 부르는 신문이 있고, 또 저희처럼 특정한 가장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드는 주간신문 형태의 지역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신문이 또 이제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인터넷 신문이 등록이 허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신문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여주시에만 하더라도 여주시에 발행소를 둔, 본사 주소를 둔 매체가 13곳이나 됩니다. 이 13곳의 신문 중에서 여주신문처럼 저희 종이신문을 같이 발행하는, 주간신문을 같이 발행하는 매체는 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곳을 기준으로 해서 여주에서 지면 신문을 발행하는 3개의 신문의 기사를 등장하는 여주 팔경, 청심로, 그리고 여주목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분석하는 방식은 각 매체들이 제공하는 기사 검색 기능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걸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안 해본 거는. 기사 검색 기능을 통해서 이제 여주목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게 왼쪽에서부터 이제 3개의 신문사, 지역 신문의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여주목이라는 기사가 이제 검색어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목이 포함된 기사는 11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제목에 포함된 기사를 보았을 때 여주 팔경은 전체적으로 15개, 청심로는 12개, 여주목은 11개가 나왔습니다. 대략 이 기준을 정하기가 좀 애매해서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지난 9월 중순경까지의 기사를 검색을 해본 건데요. 주제별로 등장 빈도를 살펴보면 본문에, 제목이 아니라 기사 제목 또는 본문에 이렇게 포함된 기사를 보면 여주 팔경은 54건, 청심로는 58건, 여주목은 176건이 기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내용적으로 보면, 분류를 해보면 여주 팔경이 주제가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24개, 그 다음에 청심로가 주제가 된 건 31개, 그런데 여주목을 주제로 하는 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보통 저희가 여주에서 어떤 지역 행사나 이런 걸 할 때 보통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주에 대한 자긍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주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그것을 받았으면 그것이 기사 본문에는 포함되지만 사실 여주목을 띄워놓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다 보니 전체적인 빈도수로다가 보면은 여주목이 제일 많고 청심로, 여주 팔경 순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사의 주된 내용을 보면 여주 팔경이 총 54건 중 24건, 청심로가 58건 중 31건, 그 다음에 여주목을 주제로 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기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매체별로도 또 이제 빈도수는 좀 다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여주와 같이 저희가 흔히 여주를 갖다가 경기도의 경주다, 경기도의 보물창고다, 문화유적이 많다라고 자랑은 합니다. 그런데 여주 역사와 문화유적이 많은 지역 특성상 여주 지역신문들의 주된 관심 분야의 하나는 역사와 문화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특집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사 작성을 위해 취재에 나서면
항상 부딪히는 벽이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여주 팔경, 청심로는 최소한 사진이라도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여주 팔경은 시라문으로도 남아있지만 특히 여주목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냥 상상 속에만 등장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역신문 기자가 기사를 쓸 때면은 그에 따른 적절한 기사 소스가 있어야 되지만 뭐 이거는 거의 뭐 재료도 안 주고 요리를 만들어 봐라 하는 거와 같은 그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경기도의 뭐 경주다, 뭐 역사와 문화 유적이 가장 많은 도시 여주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지금 여주목 관아와 같이 또는 청신로와 같이 눈에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있었던 부분에 대한 연구와 어떤 유적에 대한 그 발굴이라든지 이런 노력이 끊임없이 되어줘야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신문이든 지방지든 전국지든 그 내용을 다룰 텐데 그럴 기회 자체가 주어지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거를 조사하면서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름대로는 많이 우리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자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주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님이 계시다 뭐 이런 기사 하면 한글날 또 세종대왕 탄신날 이런 기사를 많이 씁니다. 또 여주 뭐 관아와 청심로 자료라고 해봐야 지금 앞에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셨듯이 저런 그림이나 아니면 고지도 이런 정도의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청심로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발굴된 그 졸업 앨범에 수록되어 있던 2장의 사진, 그리고 맨 그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사진은 옛날 일제 강점기 군청 사진이고요.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더 청심루에 다가간 것이 이제 그 국가기록원에서 그 발견된 그 일제 강점기 때 여주 초등학교의 그 배치도, 그다음에 이제 그 여주목 관아의 흔적이라고 하면 지금 그 영월루 근린공원에 그 높이 서 있는 사진에 보이시는 그 영월루라고 하는 아까도 다른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여주목 관아의 정문이었었던 거죠. 한때는 이렇게 96년도에 관선시대에 여주가 본향인 그 자치단체장에 오셨을 때는 여주목의 영광을 되찾읍시다라는 이렇게 큰 그 간판을 내걸고 그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96년이라 그러면 벌써 한 30여 년 전 돼가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거의 뭐 지금처럼 이렇게 사진 속에나 존재하는 이름이 돼버렸죠. 그래서 저희가 그 여주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우선은 그 여주 팔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취재하다 보니 부딪힌 부분이 좀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악귀가 좀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주 팔경 그다음에 청심루 여주목 관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많이 연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사실 여주 팔경은 앞에 다른 선생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넓은 구간을 강을 끼고서 넓은 구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구간의 대부분은 그 여주를 관통하는 그 우리가 저희는 보통 여강 100리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 80리길 32km에서 34km 정도 되는 이 구간을 내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는 그 파사산은 또 저렇게 그 실질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 금사리 쪽에서 바라본 파사산이고요. 이거는 청신루터에서 바라본 파사산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 다리 위에 보면은 그 나무 약간 그 밝게 들어 있는 부분이 그 파사산이고요. 그 사진 오른쪽에 보면 삐쭉하게 올라온 멀리 원경에 삐쭉하게 올라온 게 그 용문산 그 백운봉, 그리고 맨 끄트머리에 희밋하게 그치 보이는 게 용문산 정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기사를 열심히 쓰게 해주려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그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연구도 돼야 되겠지만 또 지역에서도 여주 팔경에 대해서 바로잡기가 필요하다. 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듯이 시대에 따라서 지형이 변하고 함으로써 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강 중심의 여주 팔경이 아니라 여주 전체로 하는 신여주 팔경을 채택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또 지금 여강을 중심으로 한 여강 팔경 또는 이제 아까 다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주 팔경은 사실 굴곡적인 성격도 있으니까 여주 구경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을 구축해보자. 또 금사 팔경 사실은 기억 속에 이제 여주 팔경에 가려져서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 관심에서 멀어진 금사 팔경의 복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신루와 여주막 관하의 복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주에서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여주 팔경에 대해서 여러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거는 청신루터라는 표지석 부근에 여주 지역 예술인들이 도판으로 제작한 여주 팔경을 갖다가 작품을 전시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보면은 아까 다른 선생님들이 복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여주 관화와 여주목 관화와 청신루 복원 그리고 여주 팔경의 복원이라든지 신여주 팔경의 채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뒤편 강 건너편에 보는 여기는 팔대장림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숲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될 때 사실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복원을 많이 요구했었지만 지금은 거의 제대로 돼 있지를 못하고 수종도 그냥 마구잡이로 거의 심어져 있다 보고 했지만 최근 한 2, 3년 전에는 지역에서는 팔대장림을 복원하자라는 시민들의 운동도 있었고 나무 심기 캠페인도 벌렸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복원 아니면 재현도 철저한 고증과 그러니까 팔수장님도 역시 수종이 가장 적합한 수종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서 제대로 보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을 저나 여주의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청신루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도 지역의 많은 부분 보면 기업체 이름을 청심으로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음식점 이름도 쓰고 할 정도로 많이 사랑을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일상화돼 가지고 우리 속에서 쓰고는 있지만 또 역시 원래 청심루가 있었던 여주시의 동지역을 벗어나서 읍면 지역으로 가면 또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엷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난 2004년경 그러니까 17년 전에도 청신루 복원을 위한 그런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이 있었고요. 또 중간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번번이 이제 어떤 동력을 가지지 못해서 좌절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감사합니다.